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기보다는 시장은 횡보하고 그 안에서 종목별로만 움직이는 장세.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여러분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치는 개별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사실 몸집이 좀 작은 종목들, 또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에 첫 번째로 미스터블루입니다. 웹툰과 게임을 다 잡은 이 종목. 저희가 여러 번 또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코멘트까지 전해주시죠. 사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높은 점수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5점 정도는 양호하게 받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도 75점 높은 점수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만큼 확보한 매력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씩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코스닥이 지수가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블루가 급등하고 있고 뭐 저항선도 되고 지지선도 되겠다. 물량 싸움 여기서부터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금 나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김덕호 FA, 오늘 신고가를 기록한 배경부터 짚어보죠. 사실 이제 미스터블루가 굉장히 이슈를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네. 언택트 관련된 주로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뭐 코로나 이슈 이후에는 뭐 게임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웹툰 관련주들 그리고 전자결제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바이오나 아니면은 이런 말 그대로 뭐 진단 키트 그리고 백신 치료제 이슈들 이런 나왔던 바이오 업종들이었지만은 차츰 이게 코로나라는 것이 생활로 접해지면서 이제는 어떤 이제 웹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시장성으로 이제 돌이켜본 부분들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소개드릴 부분들은 이제 미스터블루가 이제 뭐 사실 지금 신고가를 달리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개별 강세장 때문에 이런 효과들도 있겠지만은 미스터블루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실적이 없는 회사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역 장르 판타지가 거의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를 할 정도로 어떤 장르에 대해서 개발을 하게 되고 이런 웹툰 시장을 해외로 점점 늘려나간 부분들이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이 미스터블루라는 종목 자체는 단순히 옛날에 생각하던 동네 만화방의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가가는 하나의 미디어 업체라고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좋은 점은 이제 기존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을 따로 하지 않았었는데 2016년도부터 블루포션 게임즈라고 하는 게임사를 따로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모멘텀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급등을 한 이슈도 결국에는 이 물적 분할을 했던 블루포션 게임즈에서 만들었던 에오스 게임 시리즈가 연 매출을 굉장히 상당 부분 올려놨다는 부분에서 지금 시장성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다라는 부분들의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에오스 레드가 그만큼 기대해진 것 같은데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야 될지 뭐 제가 듣기로는 이럴 때는 5일 이평선이 깨지 않는 선에서 익절 라인 잡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김덕호 FA만의 전략을 좀 제시해 주세요. 사실 저는 지금 미스터블루만큼 꽤 많은 어떤 웹툰 종목으로서는 이렇게 나온 종목이 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전략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다만 좀 우려감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지금 어디까지나 개별 종목에 대한 강세장들이 계속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뭔가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장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뭐 실제로 뭐 상한 뭐 거의 이제 21%까지 상승했다 지금 절반 가량이 빠졌다는 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나온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피로감들이 또 주가 차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어디까지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언택트 종목들은 적어도 한두 개씩은 꼭 바구니에 담아놨을 때 비로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훨씬 더 가열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목표가를 선정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고가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오히려 손절 라인을 조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린다면 한 11,000원 선, 네. 즉 어떻게 보면 전일 급등한 선 이전까지로 또 내려가게 된다. 이때는 과감하게 조금 매도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000원에 뭐 손절 라인 혹은 익절 라인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만큼 미스터블루를 이 75점을 줬다는 건 웹툰이라던가 게임에 대해서 좋게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안간 제2의 미스터블루도 있을까요?
사실 제2의 미스터 블루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코미코라는 회사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종목에 코미코 찾아보시면 반도체 회사 나올 겁니다. 실제로 상장된 종목은 아니고요. 네. 이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NHN의 웹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NHN은 뭐 네이버의 게임을 대표하고 뭔가 전자결제를 대표하고 웹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담당의 선봉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코미코라는 웹툰 사이트가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이런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장에서 조금 덜 조명된 부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장되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태 어려운 종목들을 잡아가시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성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NHN 같은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미코가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미코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미코는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네,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 위에 있는 NHN을 한번 보자.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MP한강입니다. 미스터 피자가 참 말이 많았어요. 오너 리스크도 있었고 결국 이별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MP한강의 점수는 몇 점일지 확인해 보시죠. 만약에 오늘 시점에서 투자를 들어가신다라고 하시는 분께는 제가 점수를 드리면 한 30점 정도로 드릴 것 같습니다. 30점이요? 코멘트는요? 사실 좋게 얘기하면은 과거청산, 굿바이 미스터 피자겠지만 과연 이렇게 보내는 게 회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안녕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매도하는 게 정말 잘한 건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 알겠습니다. 토론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 주주분들은요. 그동안 알터니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 강하게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인수가 되면, 그러니까 매각이 되면 오너리스크도 자동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 매각은 한두 번 나온 찌라시가 아닌데 또 속으면 어떡하니 못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MP한강이 만약에 미스터 피자를 매각한다면 남는 주력 사업은 무엇인지 또 매각 대금으로 어느 부분을 투자할까요? 사실 이제 MP한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스터 피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네. 실제 영위하는 사업은 거의 브랜드 화장품들을 이렇게 차입하는 부분들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일 매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아무래도 화장품 시장이 19년도까지는 어려웠다가 이번에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잠깐 붐이 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 같고 특히 이제 MP한강이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 제품들 같은 경우는 또 색조 화장 쪽에 또 이렇게 특화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화장품 시장을 크게 여겨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MP한강 같은 이런 색조 화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메이크업 브랜드에 대해서 투자를 할 부분들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뭔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거지로 끼워 넣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MP한강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의견 30점으로 주셨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을 한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볼게요. 연상한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동선주니까. 어때요? 일단은 지금 MP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미스터 피자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피자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미노 피자 정도만 지금 거의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국내에서 MP한강이 지금 이렇게 피자 관련 사업을 없앤다? 사실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 이미 해지가 된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 게 이전 전 회장이던 이제 정인호 회장이 사실은 갑질 논란 이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후에 퇴출이 됐어요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꿨느냐. 기존에는 말 그대로 일반 피자 가게처럼 어떤 배달식으로 위주를 했지만은 지금은 또 뷔페식으로 많이 개선을 하다 보니까 매출도 이번에 30% 정도 상승했다 이런 보고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박수 칠 때 떠나라처럼 이렇게 매각을 한 것도 맞는 것 같은데 당장에 지금 MP한강 자체가 뭔가 영업이익이나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썩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마냥 미스터 피자만 그랬을 문제였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만약 연일 상한을 기대하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일 매매에 따른 어떤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굉장히 낮게 잡아보았고요.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어려우니까 종목 강세가 돼버렸다. 결국엔 1,000원도 되지 않는 종목이 급등을 했다는 거는 어려운 시장이 또 한 번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P한강 우선 갖고 있는 분들은 한 1,100원쯤에서 매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찾아봤는데 오늘 이 종목이 오를 만한 뚜렷한 뉴스를 전 찾지 못해서 김덕호 대표에게 여쭤보려고 했어요. 유니캐스트 찾아보니 자회사 AI 기술도 부각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덕볼 수 있는 회사인가요? 투자 매력도 점수와 함께 코멘트 주시죠. 정말 어렵게 정했는데요. 저는 80점을 주겠습니다.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90점을 줄까 하다가 80점을 준 겁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10점 깎은 거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깎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적인 면은 결국에는 공매도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80점을 받은 이유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방을 보니 뉴스는 사실 너무 좋은데 예상보다 안 가네요라고 하는데 어떤 뉴스일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늘은 외오름, AI매틱스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감 요 이야기도 있네요. 실제로 AI매틱스가 미국 관제 플랫폼 기업 PUI와 AI 기반 차량 관제 사업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자회사잖아요, 유니캐스트에. 네, 그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어떤 회사인가요, 유니캐스트는? 실제로 이제 유니캐스트가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제법 많은데 여러분 딱 들으면 알만한 회사 딱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드림텍입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으면서 맞아요. 주가 탄력도 빠르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모 회사는 조금 조명을 덜 받지 않았던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유니캐스트 주가는 이전까지는 뭐 유니캐스트가 잘한 게 아니라 드림텍이 이끌어오니까 유니캐스트 따라간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또 받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슈를 받는 부분이 결국은 지난 5월부터 계속 주구장창 개발을 시켜왔고 발전을 시켜왔던 자율주행 부분들이 지금 비로소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뉴스에서도 사실 큰 모멘텀이 없는데 갑자기 급등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동일하게 지금 관제소 쪽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기능들을 탑재를 하겠다. 이런 외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증권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19년도에 증권가가 바라본 이 유니캐스트라는 회사는 어떻게나 5G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매출들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만 계속 잡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5G가 대세가 되면서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단가적인 부분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성은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시장성이 악화가 된 것이고 자율주행 부분도 마찬가지로 특히 이 자율주행은 또 자회사들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크게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니캐스트 90점까지 받을 수 있는 고득점 종목이었는데요. 80점 받았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도 가능해요? 네, 저는 충분하게 지금 현재 가격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 사실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들이 얼마나 올랐느냐 보면은 사실 2013년도 겨우 이때 당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당시 정도만 지금 올라와 있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강세가 펼쳐진다면은 지난 2017년 때처럼 이런 IT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빠르게 올라갔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겠죠. 결국은 주가적인 부분은 조금 뭐 단기적인 상황에서 진입을 한다. 그럼 결국에는 공매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장 전환, 순환매 이런 섹터들의 어떤 변경 이런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금 짧게 들어가신다 하시더라도 한 8,500원 선 정도로 하지만 손절가는 6,500원으로 가급적이면 손절보다는 조금 길게 홀딩을 해보시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8,500원, 손절가 6,500원 주셨고요. 매수 가능하다라고도 더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또 개별주는 이라이콤 볼게요. 반도체 장비 제조를 접수하면서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 받고 있는데 이게 신사업 분야라고 들었거든요. 투자 매력도 점수 100점 만점에 얼마죠? 저는 60점 주겠습니다. 60점이요. 새로운 시장까지도 가는데 60점이면 좀 짜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한번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 주주분들의 생각은요. 1년 묵히라고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네요. 이라이콤이 보유 중인 현금, 부동산, 자산,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해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싸다라는 의견도 있고 신사업 부분에 200억 투자 드디어 현금을 쓰기 시작하네요 라고 좋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라이콤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좀 많나 봐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라이콤의 실적을 보거나 네. 재무제표 보시면 매출은 또 줄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순이익 부분들은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주는데 단기순이익 늘었다? 이 부분들은 뭔가 뭐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어떤 순이익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오늘 이번에 모멘텀이 나온 것도 실제로 이런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영위하겠다고 해서 100%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서우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인수가 되는 대상이다. 결국은 이런 시장들을 이제부터는 내가 돈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아주 과감한 어떤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우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런 잘 나가는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쵸. 이런 이라이콤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본래 영위했던 사업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주가적인 면들은 충분하게 내려받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규 진입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문도 없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사업보다 지금 이번에 인수하게 된 사들이게 되는 회사의 매출이 잘 나온다면 또 잘 사는 거잖아요.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이라이콤. 실제로 지금 가격 전략이 너무 지금 급등을 한 상태라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어디까지나 지금 개별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런 급등세가 나오는 건데 사실 월봉으로 지금 살펴보시면은 거의 뭐 2007년도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전의 주가 정도만큼 내려와 있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앞으로 지금 시장이 회복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신다면 충분히 상승폭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뭐 8,700원 정도는 올려다 보지 않을까. 반면에 손절가를 제가 5,500원으로 좀 잡은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지금 급등을 한 부분이 있고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의 가격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상승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라이콤 목표 주가 8,700원, 순저가 5,500원 받았고요. 점수는 60점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